민주당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부터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35조 원 규모의 수경 편성을 고금리로 절벽에 내몰리는 서민들부터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생계비 대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원에 약 12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치솟는 물가와 에너지 요금 부담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물가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에너지 물가 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가스 전기요금 지원, 국민들을 위한 농업 전기요금 지원,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 약 11조 원이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지원 예산을 매입을 해서 공공임대로 전환할 기회입니다. 정부가 활동할 때입니다.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세계 잉여금, 업무추진비나 특활비 감액, 불용 확정된 사업의 감액 등 부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정이 경제 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국민의힘 여러분 만만하지 말고 보십시오.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은 51%입니다. 선진국 117.9% 일반에도 미국 128.1%, 일본 262.5%, 안정적 경제를 자랑하는 독일도 70%. 국가가 져야 될 빚을 국민이 대신 지는 대한민국의 이상한 현실은 결코 흥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전세 사기 대책을 시급하게 보완하겠습니다.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았던 30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뗄 곳 없는 현실을 죽음으로 탄원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께서는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 이런 해괴한 명언을 남기면서 전세 사기에 대한 국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전세 대출은 국가 보증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임대차 시장의 여러 문제는 수십 년간 방치되어 왔습니다. 전세 사기는 관련 기관들의 미비한 예방책과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범죄입니다. 해당 사태에 책임 있는 기관과 정부가 일부나마 책임을 분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야 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제정된 전세 사기 피해 특별법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 돼야 합니다. 공공에 의한 피해 직접 구제 조치로 채권 매입, 사후 정산 제도가 꼭 필요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가 입법에 민주당이 나서겠습니다. 민주당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